오늘은 로마의 건축 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6장 체육시설, 7장 판테온, 8장 주거건축, 9장 고찰 및 종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6장 체육시설. 로마 제국은 정복적이며 군사적 국가였습니다. 체력 단련을 강조하고 상무적 성량이 강한 검투 시합이나 전차 경주 등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과 전차 경기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 시설로 콜로세움과 키리쿠스 막시무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로마의 중심지에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역사. 서기 70년 베시파시아누스 황제는 유대 전쟁의 전리품과 10만 명의 유대인 전쟁 포로들을 동원하여 콜로세움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79년에 3층이 완공되고 80년에 개막식이 있었는데 이때 기념주화도 발행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4층까지 정축했으며 하부에 지하 터널을 만들고 좌석수도 늘렸습니다. 콜로세움은 목재, 응애암, 석회암, 콘크리트, 타일 등과 같은 건축 재료로 지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맹수 사냥이나 검투사 시합을 즐겼으며 서기 523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이후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후 폐허되고 채석장으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749년 교황 베네딕토 14세기에 의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장소로 간주되어 성역화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 20세기에 지속적으로 수리되었으며 1930년대 무솔리니 정부 때 모두 발굴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오늘날에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이 구조. 콜로세움은 완전히 독립적인 건축물입니다. 그 길이는 189m이고 너비는 156m이며 면적은 24,00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약 7만 평 이상의 면적입니다. 경기장의 장축과 단축은 각각 86m와 54m로 장축 대 단축의 비율은 당시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5대3이었습니다. 타원형 구조이며 높이가 5m에 달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외벽의 높이는 48m, 아파트로 치면 16층 이상이죠. 둘레는 545m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벽은 10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석회암으로 300톤에 이르는 청동 구조물로 지탱되었습니다. 외벽은 3개의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도리아 양식과 토스카나 양식을 혼합한 반원 기둥, 2층은 이오니아식의 반원 기둥, 3층은 코린토스식의 반원 기둥, 4층은 코린토스식을 변형한 벽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대 7만 명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장권에는 80개의 출입구 고유번호가 쓰여 있어서 출입 통제가 수월했으며 입장과 퇴장의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4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관중수는 신분에 따라 좌석을 달리 했습니다. 4층 위에 벨라리움이라는 천막을 치고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콜로세움의 모습으로 길이는 189m, 너비는 156m며 면적은 24,000제곱미터로서 약 7만 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거대한 스타디움입니다. 콜로세움의 외부의 전경으로 높이는 48m로서 아파트로 치면은 16층 이상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콜로세움의 야경의 사진입니다. 콜로세움의 내부의 모습은 내부의 경기장과 그 지하의 터널, 양쪽의 스타디움과 현재는 관람 통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 용도 콜로세움은 검투사 시합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 기념, 국가의 축제, 시민 위로 공연 등 다용도의 종합 행사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공연은 동물 사냥이었으며 검투사들은 노예나 전쟁 포로 중에서 건장한 자들을 선발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검투사들은 인기 있는 직종이었지만 항상 생명의 위험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키리쿠스 막시무스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전차 경기장이자 대중 오락시설이었습니다.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과 아벤티노 언덕 사이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원래 전차는 말을 이용해 기동성을 살린 일종의 전쟁 병기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 병기를 이용한 경주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스포츠였습니다. 로마의 대경기장은 공화정 시대부터 있었지만 가이사라가 대대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길이가 621m, 너비가 150m이고 2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열의 황제들의 보수와 확장을 통해 중앙에 거대한 분수가 설치되고 여러 동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대경기장에서 1년에 수십 차례의 전차 경기가 열렸으며 종교의 축제, 국가적 행사 등이 자주 열렸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경기장은 유지되었지만 서기 549년에 마지막으로 전차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후 이 경기장은 황폐화되어 농장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콘서트와 공연장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전차 경기장의 키리쿠스 막시무스의 상상도의 그림입니다. 전차 경기의 역동적인 경차 경기를 그린 상상도입니다. 7장 판테온. 판테온은 판, 모든, 테오스, 신, 은, 건물의 합성어로서 즉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 범신전 내지 만신전의 뜻입니다. 아그리빠가 기원전 27년에 건립한 것을 서기 125년 하드니아누스 황제 때 재건축했습니다. 7세기 이후 판테온은 가톨릭 교회의 순교자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세에도 파괴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판테온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라파엘로 산치오, 초기 바로크 시대의 화가 안니발레 카라치, 작곡가 아르칸첼로 코넬리, 건축가 발다사레 페루치, 이탈리아 국왕 엠마누엘로 2세와 옴베르토 1세 등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구조, 판테온은 서양의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돔 건축물로 보존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판테온의 돔과 실내 장식, 열조 등은 이후 서양 건축과 르네상스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판테온은 43.3m의 원통에 9m의 천창 오클루스 태양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목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재료와 홈을 파서 중량을 줄였으며 가벼운 화산재를 사용했습니다. 쿠폴라가 밖으로 벌어지려는 힘을 두꺼운 원통형 벽체 로툰다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클루스를 통해 햇빛과 빗물이 스며드는데 바닥에는 빗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지고 있는 판테온의 외부의 전경입니다. 아름다운 판테온의 야경의 사진입니다. 내부로서 천장에 오클루스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주변에 열주회가 있으며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고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8장 주택, 주거건축 1. 도무스는 로마의 고급주택으로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살았습니다. 로마 영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무스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영어 단어 도메스틱은 도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라틴어 도메스테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도무스에는 여러 방, 실내의 안뜰, 정원, 아름답게 칠해진 벽들이 있습니다. 도무스 유적들의 사진입니다. 도무스의 구조는 아트리움 3번 도무스의 초점이고 가정신들의 동상이나 제단을 두었습니다. 아트리움과 이어지는 침실인 쿠비쿨라 8번, 그 다음에 거실 내지 서재인 한복판에 있는 타볼리움 5번입니다. 식당인 트리클리니움은 6번이며 주방인 쿨리나는 9번이며 거리를 향한 상점인 타베르라는 2번이며 현관을 의미하는 파오케스는 1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뜰인 후정인 페리스틸리움은 11번으로서 10쪽의 통로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정원입니다. 주위에는 욕실, 주방, 침실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무스의 외부를 묘사한 그린 단독주택의 대저택의 이미지입니다. 이 인슐라, 수도 로마에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으로 로마 인구는 약 1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의 도시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주택 문제도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고밀도 고층의 서민주택인 인슐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라틴어 인슐라는 본래 섬나라, 섬주민, 외딴 집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택으로서의 인슐라라는 모습이 섬과 비슷해서 혹은 폐쇄적인 내부 구조에서 영향을 받아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인슐라는 고대 로마의 서민들이 살던 다층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서기 350년경 로마에는 개인 단독주택인 도무스는 1780채밖에 되지 않았고 인슐라는 46,600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슐라는 주로 임대용이었으며 일반적으로 7층 이하의 건물이었으며 1층은 상점이나 작업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층으로 갈수록 덥고 추우며 천장의 높이가 낮고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값이 저렴했습니다. 하부는 벽돌로 지어졌으나 위로 갈수록 목재나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건축
기술의 미숙과 난림공사, 불법 정축 등으로 인해 항상 붕괴 위험이 높았으며 채광과 통풍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식수는 지하수나 공동수도를 이용했기에 위층의 주민들은 힘들게 물을 길어다 사용했습니다. 호수나 분뇨도 대부분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창문에서 바깥의 도랑이나 도로에 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우마샤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인슐라의 높이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과 도시 미관 때문에 가이사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70피트, 약 7층 이하로 제한했으며 건물의 하부는 벽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로마의 서민들이 살았던 인슐라의 유적의 사진입니다. 로마 시대의 다층의 공동주택인 인슐라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인슐라의 건축 재료는 아래층에는 하부에는 벽돌과 콘크리트로 했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벼운 목재나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9장 고찰 및 종합 1. 로마의 포럼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개선식, 공공행사, 선거, 상거래 등이 행해진 공공광장이었습니다. 로마의 포럼으로 유럽의 광장 문화가 유래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궁전은 팔라티노에 있었습니다. 네로가 거대한 도무수 아우레아를 건설했지만 사후 파괴되었고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팔라티움을 정궁으로 건설해서 사용했습니다. 3. 로마에 잔존하고 있는 원기둥은 2개가 있는데 트라이아누스 원기둥은 다키아 전쟁의 조각을, 아우렐리우스 원기둥에는 게르만족과의 전쟁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 승리와 전쟁 과정의 기록 유적입니다. 그리고 원기둥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로마의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4. 개선문은 전쟁 승리의 기록이며 승리자에게 헌정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현재 로마에는 3개의 건축 개선문이 있으며 건축 당시의 조각기술과 건축 수준, 전쟁 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체육시설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검투사 시합이나 맹수 사냥 등을 콜로세움에서 즐겼으며 전차 경주를 키레쿠스 막시무스에서 즐겼습니다. 대중 오락과 위락을 상무적이고 호전적 성향이 강한 검투 시합이나 전차 경주와 연결해서 즐기도록 했습니다. 6. 다종교 사회의 로마 제국에서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판테온은 서기 122년에 전면적인 재건축해서 건립된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판테온의 구조, 특히 돔의 건축술은 이후 유럽 건축과 르네상스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7. 로마의 주택은 상류층의 도무수와 서민들의 인슐라로 대별됩니다. 많은 인구를 소용한 인슐라는 비위생적이며 불안정하고 불편한 주택이었습니다. 8.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로마 제국은 확장형 정복국가이었으며 거대한 영토의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력도 막강했고 건축이나 구조물들도 거대했습니다. 9. 로마 황제 중에는 전쟁의 승리자나 군인 출신이 많았습니다. 또 황제들의 제1의 의무가 국토 방위와 안보, 치안 유지에 두었습니다. 황제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통치의 수단으로 거대한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지어서 헌정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10. 끝으로 하나의 가설로 이러한 유능한 황제들의 발탁과 개성에 있어 시족의 혈련에 집착하기보다는 양자 제도를 활용하여 후계 황제들을 선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컨대 가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선임했으며 오연제인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퓨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들의 자질을 보고 양자로 선임했기에 이들이 황제가 된 후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핏줄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양자 제도의 도입으로 로마 제국이 강성한 제국으로 지속되었으며 뛰어난 황제들에 의해 거대한 건축물과 구조물들이 건축되었을 것으로 가정해 봅니다. 여러 학자들의 저서들을 참고했습니다. 특히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와 정태남 씨의 건축으로 만나는 천년의 로마, 또 서양 도시 건축사 등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긴 역사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